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에 나핵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평화철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잘 지내십니까? 예,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는 이상 없지?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요즘 코로나 국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요즘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초기 전파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집단적으로 모인 곳에서 이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교회 현재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한 3월 말까지 네. 온라인으로 지금 대체를 했고요. 네, 지금 교회 안에 모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의 방역 대책을 하는 가운데서 요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잠시 멈춤 네. 이런 부분들에 같이 호응을 하면서 어떤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네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도 예배를 강행하는 것 같은데요.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이게 뭐 특별한 의도가 있겠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은 있어져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전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도 보면 8세기 BC 8세기죠. 네. 호메로스 같은 사람은 일리아스에 네. 그런 전염병에 관한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고 네. 또 그리스의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도 보면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그 비극 작품 속에도 역시 전염병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유럽이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거의 3분의 1이 죽은 일도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 때문에 네. 굉장히 당황스럽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았느냐면 네. 교회를 찾은 겁니다. 성당을. 네. 네. 성당을 찾아서 거기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집단 감염이 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당시에 교황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지 못하고 네. 오히려 이것은 신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코로나19 감염병을 보면서 결국은 어떤 대책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사람이 보여야죠. 네. 네. 이 세상에 있는 약자들을 바라보고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 공동체가 또 새로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건가 하는 네. 이런 것은 어떤 연대나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이 위험 상황에서 이제 북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가 왔어요. 네. 남쪽 동포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 건강하시라. 이런 친서가 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이 조건에서 그런 친서가 평화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남과 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7.4 공동성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6.15 공동선언 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과 노무현 대통령 또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제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또 성명도 내고 또 합의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사실 지난번 2017년도에는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남과 북의 정상이 분단선도 함께 넘나들고 그리고 함께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반도의 어떻든 이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아주 진지한 그런 대화를 저는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과 북의 신뢰 관계는
두 정상 사이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도 보면 네네. 서신까지 보내오고 그러는 거 보면.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끈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동안 한국 전쟁 이후에 결국 한미 동맹의 끈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서로가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이런 동맹의 관계를 북쪽에서는 못마땅스럽게 생각하죠. 네네. 왜 뭐 우리끼리 하자고 그랬는데 네네. 왜 우리 민족 우선이지 네네.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먼저 내세우느냐, 여기에 네. 대한 이제 불쾌감을 가지고 네. 북쪽은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던 건데요. 네. 그러나 우리 또 남쪽으로서는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동맹의 끈을 하루아침에 이거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끈에 의해서 한미 군사 훈련도 계속 진행되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남과 북의 어떤 그 신뢰 관계들이 조금씩 흐트러진 부분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두 정상 사이에는 그 아직도 신뢰 관계는 지금 든든하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남북 간의 새로운 그런 물꼬들을 터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93년도에 김영삼 정권 시기에 한한상 그 부총리 네네. 통일부 장관 하셨을 때 유명한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동맹도 같은 민족보다 낫지 않다. 그렇죠. 예. 이런 말을 해서 초기에 이제 비시장 장기수 임원, 임원 오인도 예, 이제 임원. 북송을 하고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이제 미국 눈치를 많이 보고 좀 이렇게 판문점 선언이나 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한 사항을 네. 조금이라도 좀 이행하면은 좀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그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싶은 마음은 아주 굴뚝 같겠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행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있는 거죠. 예. 예. 그 부분들은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예. 어떤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고, 네. 한쪽으로는 우리가 북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외교적으로 예.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좀 입장이 그러면은 이 여당에서 이 중진들이 또 386 우리 민주화 운동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좀 이렇게 쳐주면은 국민 여론을 좋게 만들 수가 있고 정부도 이제 따라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여당에서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남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동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우리 민족 내부에는 있고요. 그것은 뭐 남과 북이 공이 양쪽이 많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예. 똑같은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치인들이야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다 보면 네. 결국은 또다시 뭐 빨갱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프레임에 씌워지니까 네. 함부로 나서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예. 아까 정강훈 목사님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세력만이 아니라 미통당이라고 할까요? 자한당, 네. 좀 수구 보수 세력들은 문재인 이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낙인 찍는 거를 좋아하고 이걸 총선에서도 이용하려고 그래요. 또 코로나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검집을 내 가지고 이제 총선에 이용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뉴스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대응을 참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규제도 이제 빨리 풀어야 되겠다, 재평가해야 되겠다. 네.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작됐던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발병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상당히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하면서 방역 당국이 네. 굉장히 많은 검진을 통해서 찾아냈잖아요. 찾아내면서 확진자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있었지만 네. 어떤 질병관리본부가 그것을 컨트롤해내는 컨트롤 타워가 그래도 있었고, 또 충분히 이 국민들에게 그것을
하루에 2번씩 네. 계속해서 투명하게 네. 공개하고 또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죠. 네.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네. 네. 모르면 예, 예. 그것을 숨긴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준다거나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대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예. 지금까지 해나온 부분들을 보면 뭐 우리 사재기 하는 것도 없고 예.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공개된 그런 정보 속에서 그래도 이 방역 당국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가는 것 같고요. 예. 일부 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네. 좀 이게 좀 흐트러지기를 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네. 언론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지금 현재 평가를 보면은 해외에서는 예. 유럽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한 트럼프 네. 대통령이나 예. 이 모든 해외에서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네. 이 방역 대책을 하나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고 네. 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정치인들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 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이제 의료 체계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죠. 보험 체계도 잘 돼 있고, 해서 세계적으로는 아주 어떤 예방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 네네. 거기에 이제 숙련 노동자도 3만여 명이 기다리고 있고, 또 섬유 봉제 업체가 60여 개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남북 이 코로나 방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수출하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사양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제3세계로 섬유 봉제를 돌렸기 때문에 네. 마스크 생산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그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면은 수출돼서 돈도 벌고 네. 어려운 경제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남북 평화 협력의 이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일석삼조다. 이래서 지금 여당도 오늘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고, 국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마스크 문제가 아주 이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됐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그래서 이건 뭐 마스크가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정부도 오부제를 실시하는 네.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개성공단에 70몇 개 봉제 공장이 그 속에 있고, 네. 양질의 북쪽에 노동자들이 있고,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개성공단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얘기하기를 한 2주나 한 3주 정도면은 충분히 가동을 해서 생산을 낼 수 있고, 네. 상당히 많은 분량들 뭐 천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생산해내서 우리 부족한 부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상당히 모자라게 될 텐데 네. 네. 그런 부분들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오히려 모두가 다 찬성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네. 많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아마 그것은 남북관계 이 현실 속에서 네. 네. 우리 민족 내부에 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불안 심리들이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이건 단순히 마스크 문제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남과 북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거고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외교적으로 이런 시기에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좀 풀고 네. 외교적으로 예. 그래서 개성공단이 다시 한번 가동이 되고 네. 그러면서 남북 간의 관계도 이 계기를 통해서 함께 풀어가고 네. 또 북쪽도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필요하면 우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자들을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아마 외교적인 뭐 물밑 작업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속히 좀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남북 화해 통일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을 좀 몇 가지 사례를 섞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이제 평화철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분단된 상황을 이제 유라시아로 통하는 이런 열차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뚫어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반도라고 하는 분단 사이에서 갇혀 있는 그런 고립된 그런 땅이 아니고 네. 좀 이렇게 철도를 통해서 뚫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도 2003년도에 우리 총회 정책협의회를 할 때 제가 그때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 네.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민족 혈맥 잇기 운동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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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민족 혈맥 잇기 운동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제안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은 뭐냐면 남북에 끊어진 그 철도를 잇기 위해서 우리 7대 종단이 네. 철도 침묵을 헌납하는 네. 운동을 벌이자. 네. 그리고 7대 종단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전 국민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종교 컨소시엄을 해서, 그리고 종교는 평화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서는 뭐 종교가 서로 갈등도 일으키고 네. 굉장히 많은 희생들도 가지고 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종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분단의 문제를 놓고 네. 민족 혈맥 잇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뚫어보자. 그래서 네. 그 철도 침묵을 헌납을 할 때 거기에 각 그 종교마다 기도문이나 발언문이나 이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써서 네. 네. 그 헌납을 하고, 그런 기도문들을 다 받아서 정말 도라산이나 이런 데서 유리벽을 만들든지 네. 아니면 탑을 세우든지 상징적인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종교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들을 좀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고 네.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안했던 적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뭐 끊임없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조약 운동도 하셨죠? 예, 한반도 평화조약 운동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면은 이제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네.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네. 서명 운동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해외하고 이 내부하고 해서 한 13,000명 정도를 받아서 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3년도에 우리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리게 됐어요. 네. 네. WCC 총회는 세계 교회 협의회, 지도자가 다 오죠. 예, 그러니까 세계 한 393개의 그런 교단들이 함께 모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개신교의 유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정교회도 다 들어와 있고 로마 카톨릭은 아니지만 업적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에서 그렇게 열리게 되는데, 그 2013년도 10차 총회가 열리기 전에 네. 우리 이제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평화열차 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그래서 평화열차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WCC 총회에 부산에 참여하는 그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네. 그분들을 모아 가지고 네. 우리가 이 열차를 통해서 부산까지 오도록 하면서 이 한반도에 이 분단의 상황을 좀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전 세계 교회에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2012년도에 13년도 10차 총회가 열리기 1년 전에 TV 카메라 방송국 기자하고 일반 기자하고 두 분하고 우리 이제 그 준비팀 3-4명이 함께 이제 그 노선을 이제 오게 되려고 하면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암스테르담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독일의 평화의 상징인 베를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르크츠크 그리고 몽골 횡단을 해서 베이징을 거쳐서 단둥을 거쳐서 이제 북쪽을 통과해서 휴전선을 넘어와서 부산까지 기차로 이렇게 내려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제 답사팀들이 떠나기 전까지 다른 나라들에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가서 협의를 하자 예, 예. 하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예, 예. 이제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독일의 에카데라고 하는 독일 개신교 협의회예요. 예, 예. 우리로 말하면 NCC 같은 데죠. 예, 예. 그 대표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협조를 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답이 없던 이제 모스크바에서 예. 러시아 정교회가 예. 이 일을 협의하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베를린에 있는 동안. 예, 이 예. 한국에 있을 때는 연락이 안 왔는데 그래서 베를린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들어가 가지고 모스크바에 다닐로브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예. 러시아 정교회 굉장히 넓은 그런 수도원인데 그 속에 호텔도 있고 예. 거기 외교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정교회에 그 정교회의 국제부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제 그 기차도 예.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음식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예. 거기서 잠자는 호텔 문제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러시아 안에서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WCC 안에서도 러시아 정교회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협력을 얻어내고 거기서 이제 이루크츠크를 거쳐서 베이징에 가서 예. 이제 중국의 교회들하고 또 같이 협력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답사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이제 얼개라든가 예. 이 계획들은 잘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열차를 띄우는 것을 전 세계 교회에 홍보를 해가지고 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예. 모았는데 그 당시에 한 115명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베를린에 모이기로 하고 예, 예. 그래서 베를린에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예, 예. 독일 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23박 24일을 했거든요. 예, 예. 철도로.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 한 달 거의 가까이 되니까 예, 예. 우리가 답사할 때도 한 23박 24일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했었고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러시아에서 세량을 확보해 줬어요. 아. 열차를. 예, 예. 그리고 열차의 그 식당 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 해주고 또 밖에서도 공급을 해주고 예, 예.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근데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 이 캐리어를 끌고 함께 예, 예.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예.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 예, 거죠. 뭐 숙소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숙소에서 나라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나라. 여러 나라 각 나라에서 다 온 거죠. 예, 예. 각 나라에 다 와서 23박 24일 동안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모스크바에서도 같이 러시아 정교회하고 협의회를 하고 예. 또 베를린에서는 어떤 성명서도 내고 예. 이렇게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북한을 통과하는 일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심양에서 우리 대표들이 심양으로 가서 네, 네, 네. 이제 북쪽의 대표들하고 함께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네. 북쪽에서 그때 논의하는 것은 열차로 단둥해서 네. 평양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네, 네. 그냥 비행기로 평양으로 들어와서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문점 쪽으로 가시면 어떻겠느냐 예. 이렇게까지는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르크츠크에서 계속 기차를 타고 올 거 아닙니까? 네, 소식들도 듣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은 그럼 단둥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배를 타고 가서 네, 네, 네. 결국 서울역에 가서 네, 네.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자.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동을 해서 갔거든요. 네, 네. 근데 2013년대 10차 WCC 총회가 열리면서 네.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성명서를 냈어요. 네, 네. 이 총회가. 예, 예. 성명서를 내면서 미래에 대한 권고안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네, 네. 그 미래에 대한 권고안 속에 뭘 집어넣느냐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캠페인들을 해왔는데 네. 그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인 조약. 한반도 이 평화조약 캠페인을 네. 시작한다. 네, 네. 이런 선언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네. WC 총회는 어떤 성명서나 이런 것들을 내게 되면 네.
그냥 그게 글자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교회가 이 일에 협력하고 함께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설교에도 넣고. 그러면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평화조약 캠페인을 이제 세계 교회하고 우리 한국 교회하고 함께 하게 됐죠. 그래서 2016년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년 동안 이 평화조약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첫 해는 미국으로 우리가 대표단들이 갔는데 미국이 이제 LA 공항에서 밴을 한 4대 정도 빌려가지고 미국 도시들을 다 돌면서 2주간 동안 이제 그 미국 중부 또 시카고 거쳐서 워싱턴까지 가서 미국의 이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요. 국무성도 방문하고 백악관에도 들어가서 백악관에 이제 그 한반도 안보 보좌관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우리 취지도 얘기하고 우리가 받은 그 평화조약 캠페인 서명한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복사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미국 쪽을 횡단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유럽 지역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유럽 지역 캠페인을 하는데 먼저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의회를 만나고 영국의 감리교 총회가 그때 있었는데 그 총회에 가서 우리가 캠페인을 하게 되고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국교입니다. 그 총회장을 만나서 협력을 구하고 또 캠페인을 하고 독일로 이제 날라와서 독일에서 이제 에카데하고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협력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라이프치히에 의해서 그때 이제 WCRC 세계 개혁교회 연맹 개혁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총회가 그때 모였는데 그때 이제 총 회원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돼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때 이제 베를린 돔에 가서 이제 공동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북쪽의 대표들이 왔어요. 거기에 북쪽의 대표들이 와서 함께 북쪽의 대표들하고 우리 대표들하고 함께 평화조약 캠페인을 하고 우리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CC 본부에 캠페인을 하러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떠났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에 그때 오셔가지고 평화협정에 관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국가 수반으로서는 거기에서 이 연설을 하면서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오면서 그 제네바에서 정말 우리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이제 그쪽 YWCA 연맹 그 본부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수뇌부들하고 같이 평화조약 캠페인도 하면서 유럽에 대한 그런 캠페인을 했고요. 세 번째 해는 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에 이제 도쿄에 가서 의원 연맹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히로시마에 가서는 세계 종교인 평화 회의가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평화조약 캠페인도 하고 평화 회의에 참석한 그런 어떤 종교인들, 타 종단들도 있죠. 함께 이제 히로시마 공원에서 함께 촛불을 켜놓고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해서 함께 이제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국회도 만나고 청와대도 들어가서 만나고 하면서 그간의 결과들을 우리 정부 쪽에도 전달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했는데 마침 이제 그 동방정교회의 이제 수장이 우리로 말하면 교황이죠.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녹색 주교시거든요.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그런 주교이신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생각하면서 강원도 철원에 가서 평화전망대에 가가지고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사를 드렸어요. 미사를 드리면서 정말 한반도가 평화롭게 될 때 자기가 다시 한번 또 오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남기면서 그 정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3억 한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굉장히 상당히 큽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작지만은 정교회가 예, 예. 그리스 같은 데는 뭐 정교회가 국교고요. 예, 예. 뭐 러시아 정교회도 대단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그 세계 총대 주교청이 있는데 예. 거기에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예. 우리 세계 정교회가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전 교인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이제 세계 총대주교청 예. 그 총대주교의 집전 아래 예. 우리가 함께 미사도 함께 드리고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터키 지역 안에 있잖아요. 지금 예. 콘스탄티노플은 예. 예. 그 할키 신학원이라고 예. 예. 그 종교의 신학원이 지금 폐쇄당했지만 배 타고 신학원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함께 미사도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 정교회하고 네.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 정교회 부분에게 이제 다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이제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 세계에 WCC와 함께 했는데 그때 이제 도와준 수많은 나라들의 활동가들과 한반도 평화에 관심 있는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우리 한반도에 초청을 해서 모셔서 우리가 이제 강원도 철원이나 이런 DMZ 그곳에서 함께 우리 시민단체들과 함께 아마 협의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민간 평화조약을 선언하는 이런 일들도 지금 이제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각국의 그분들이 오시면 네. 꼭 지금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그렇게 가도 되죠. 철원으로 철원으로 가면 되죠. 아니면 도라산으로 가서 네. 거기에서 세계적인 대회를 하면은 큰 상징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철원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DMZ에서 우리 분단 상황들을 가서 함께 보고 얼마나 이 분단 상황이 엄중하고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 국제전으로 비화가 돼서 전 세계인들이 여기에 참전을 해서 그들의 뼈가 묻힌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세계 평화가 풀리지 않는 이런 어떤 근본 원인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알리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와줬던 것들을 우리가 감사도 표시하고 그런 대단하십니다. 이 기독교 화해 통일위원회가 남과 북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범위에서 평화조약 체결 운동을 벌이고 또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은 정말 베를린에서 부산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사전 시설을 미리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하셨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꼭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반도에 오셔가지고 분단의 현실을 직접 목도하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많이 세계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작년에 WCC가 70주년이었거든요. 그 70주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세계 중앙위원회가 모여서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에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행사에 최초로 카톨릭의 수장인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강연도 하고 함께 이제 WCC 그 중앙위원회에 함께 참석해 축사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남과 북의 대표가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계획에도 없었는데 남과 북의 대표들을 자기가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양쪽에 6명씩 이제 해가지고 만남을 갖게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기원한다고 그래서 함께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프란시스 교황을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WCC에서는 WCC의 총무와 그다음 프란시스 교황이 함께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서 함께 둘이 이 판문점을 넘어오는 것을 함께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하자 하는 제안을 아마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음으로써 대북 제재 때문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수구 세력이라 그럴까요? 보수 세력 쪽에서는 평화통일 운동이 분위기가 잡히면은 좀 정치적으로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 민주 이 진보 개혁 세력의 평화통일 이 운동이나 이 분위기가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구도가 잘 짜여져야만이 자, 우리 민족의 먹거리이자 일자리이자 항구적인 평화 보장 방안인데, 이 평화 통일 이 번영 운동을 이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 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는 그 분단 트라우마를 지금 겪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보 프레임에 지금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예. 안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예. 내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예. 이 디펜스 개념이잖아요. 예. 방어 개념. 예. 그러니까 방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이 있어요. 적이 설정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방어 개념이 안보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보면 항상 두려움이 생기고 예. 적개심도 계속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고, 예. 우리는 분단 70년 동안 그 프레임 속에서 지금 살아온 거예요. 예. 그것을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런 평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 우리 민족의 문제를 다시 재구성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풀어갈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분단의 과정 속에서 저 북쪽에서 내려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예. 그분들이 이제 북한의 그 토지 개혁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희생들도 당하고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또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예. 근데 비근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DMZ를 가보면, 저도 이제 작년에 DMZ도 가보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4.27 예. 뭐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DMZ에서 평화 손잡기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이제 DMZ도 함께 걷고 또 거기에서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그 분단 DMZ를 지키는 그런 과정들이 예.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대부분 다 CCTV 통해 가지고 예. 이제 그 경계를 서고 있고, 이런 예. 체계들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 DMZ에는 한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예. 그 도시들이 대부분 그동안 안보 프레임 속에서 안보로 사실은 밥을 먹고 살았잖아요. 예. 그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고, 예. 그 가족들이 면회를 가가지고 예. 그 잠도 자고 음식도 사 먹고 이래서 결국은 그 군인들 때문에 살아가는 군인 도시였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휴전선에 많은 군인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 후방으로 빼기도 하고, 그래서 막사가 비어 있는 데도 있고요. 예. 뭐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예. 앞으로는 뭐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로봇 이런 걸 통해서 예. 이제 그 휴전선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 우리 기술력으로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했지만 군인들이 예. 휴가를 바로 그 접경 지역 도시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수 지역을 예. 또 넓혀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에 가서 밥을 안 먹어요. 예. 더 먼 도시로, 더 큰 도시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동화가 된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안보 때문에 결국은 삶을 유지해 오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조금 상상력을 좀 넓혀서, 그럼 우리가 이 안보가 아닌 어떤 평화적인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것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시민단체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구성하고 있는 뭐 DMZ
평화 순례길이라든가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생태 보호가 예, 잘 되어 있고. 그 산티아고 이런 예. 순례길처럼 예. 그런 길도 만들고 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숙박시설도 잘 만들고 네, 네, 네. 인터넷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에어비앤비 같은 걸 네. 통해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 가서 걷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잘 네.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네, 네. 이제 하면 이게 단순히 이게 접경 지역이 그냥 총 들이대고 그렇습니다. 어떤 위험 지역이고 서로 싸우는 지역이 아니라 네, 네. 이곳이 바로 생태 보고이고 여기가 정말 평화가 깃든 곳이고 네, 네.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아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네, 네. 충분히 먹고 사는 길들도 생겨나고 네, 네, 네. 그런 길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것은 듭니다. 예. 이미 증명된 바도 있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질 때 그럼요. 예.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 활성화됐잖아요. 활성화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생태, 평화, 환경 이 개념으로 해서 관광지대화하고 네, 또 산업도 좀 유치를 하고 그렇죠. 이러면은 정말 평화가 밥이고 일자리라는 것이 증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NCC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예, 이번 4.15 총선을 앞에 두고 예, 적어도 그 접경 지역에 네, 접경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한테는 네, 네, 이런 평화적인 이슈들을 좀 설문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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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한테 받아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그 분단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 네, 네, 민족의 지도자들인데 그래도 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네, 네,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네, 네, 국민들을 섬기려고 하는지 네, 네. 이것을 좀 알아내고 예, 예. 그것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네, 네. 이제 목사님 보여줬으면 지금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이 안보 개념만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 생태 환경 이 개념으로 경제도 발전시키고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놔라 후보들한테. 그렇죠. 예. 총선 후보들한테 이제 정책 연대 제언을 해가지고 네. 사인을 받고 또 당선되면 그걸 입법화하도록 실제 노력을 노력을 해야죠. 그 운동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중요하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말입니다. 네.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공 반북 이 공세로 손해 볼까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사이가 좋다, 사랑한다, 말은 대화하자 이러면서도 협상안을 잘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 5개만 좀 완화하면은 영변이 뭐고 다 닫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하라고 좀 성직자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그 비정상적인 네, 네, 방산 산업으로 네. 결국은 살아가는 그런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결국 무기를 판매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여기저기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탱해 왔고 그걸 주축으로 해서 어떤 힘을 키워왔고 그래서 네. 세계 초강대국이 돼 있는 상황이죠. 네. 상황인데 이 한반도의 문제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이것을 뭐 화해와 평화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고 통일되는 게 미국의 이익이 될까? 네, 네, 아니면 분단 체제로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될까? 네, 네. 이것을 미국은 충분히 계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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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특히 이제 그 국무성을 비롯해서 이런 정책 결정자들이라든가 네, 또 이제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는 싱크탱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한반도의 이런 냉전 상황을 즐기거나 네, 아니면 그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부분들을 제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우리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도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네. 라고 하는 이
기조 아래서 네. 그리고 7.4 공동성명에서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3대 가치를 세운 거 아니에요? 네. 자주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세웠는데 네. 사실 뭐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맨 앞에 세웠고 네. 그러니까 이 자주, 우리끼리, 우리의 운명, 우리가 네. 결정한다. 이 모든 것들은 네. 우리가 자주적인 국가로서 네. 우리의 운명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생각들을 저는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미 겪어서 수백만 명이 네. 이미 한국전쟁 때 희생을 당했고 네. 그런 일들이 또다시 이 땅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네. 그것은 뭐 몇백만 명 정도가 아니고 네. 이제는 무기도 상당히 지금 발전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희생을 가져올 수 있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평화라고 하는 가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 네. 이런 것들을 좀 붙들고 네. 충분히 그런 외교적인 역량과 노력을 통해서 네. 우리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외세 의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네.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평생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분명하게 예. 이것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네. 그런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네. 우리가 외교력을 네.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확고한 입장만 갖추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군산복합체가 주류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융자본을 대변하는 비주류라고 할 때 비주류는 이제 평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북을 자본을 침투해서 뭐 흡수통합하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쟁이나 전쟁 연습을 통해서 무기 팔아먹어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 세력 입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확고하게 좀 밀면은 정말 미국 입장도 조금씩 바꾸지 않겠나. 특히 미국의 최고의 대외 전략이 대중 견제에 있다면은 북을 좀 중립화시키고 좀 균형 외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관 출신도 아니고 뭐 주류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솔직하게 표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전 세계에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그렇죠. 지켜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지금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안보 프레임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초강대국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런 힘이 아닌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좀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면 세계 평화는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북미 관계가 이제 막혀 있는데 북쪽에서는 이제 정면 돌파다, 새로운 길이다 하면서 이제 상당히 그 강력한 그런 대응 체계를 각오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전을 각오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쉽게 이게 대북 제재 풀겠나? 우리끼리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남북 관계도 북미 관계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해안에서 이제 장사포랄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작년에 사실은 이제 대규모 한미 군사 연습은 없었지만은 대소규모로 해서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남쪽이. 거기다 F-35라든지 이제 첨단 무기도 많이 사들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남쪽은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 정도로 실험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하느냐 해가지고 김여정 제1부부장인가요? 좀 거친 발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친서가 오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약간 나아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북쪽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바라보는 북이 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그 프로그램대로 갑니다. 어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면 내부 상황을 바꾸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대로
정확하게 차분차분 진행해서 가고 있는 건데 예. 그동안 상황을 보면 어떤 판문점 선언 이후에 예. 북미 관계나 예. 또 남북 관계나 이 문제들을 보면 어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하고의 문제를 풀고 남과의 문제를 풀어서 예.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예. 그래서 어떤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결렬이 되고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여서 예. 뭐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도 하게 하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예. 이런 어떤 무력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다 군사합의 됐죠. 군사 합의까지 다 이뤄놓은 마당에 예. 여전히 한미 군사훈련은 예. 계속되고 있고 이런 데서 예. 상당히 실망을 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예,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상황들을 그렇다 해서 놓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예.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신뢰를 가지고 다가온다고 그러면 예. 나도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외교가 잘 읽어내고 예.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네. 네. 그 뒤에 있는 그 내면에 네. 어떤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좀 잘 읽어내는 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언어나 말이나 이런 네. 뒤에 행간들을 예. 좀 살피는 노력들이 좀 있어서 네. 좀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좀 더 잘 풀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북쪽이 약간 거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을 보고 그렇죠. 행간을 읽어야 정면으로 그냥 적자적으로 대응해서 네. 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동안에 역시 그 남과 북 만남도 많이 했고 화해 협력, 화해 통일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사님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깊이 있게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지금 이 코로나 난국도 극복하고 또 평화협력도 진척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말이죠. 남쪽 동포들이 어떻게 좀 어떤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민족은 이 심성을 보면 네.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 네. 예. 그런 것들이 밑바닥 속에 굉장히 깊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물론 어떤 문제 현안들이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 다른 것들을 배제시키기도 하고 어떤 혐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부분들은 사실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흐르는 정서는 서로 이렇게 함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도 우리가 키워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땅에서 약자들, 소수자들 그리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정말 예민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세상을 꿈꾸면서 함께 노력해가면 저는 우리 민족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전쟁을 거치고 또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도 이만한 절차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정권도 바꿔내고 그러는 어떤 그 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함께 우리 밑바닥에 있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걸어간다고 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반도가 국제전이 치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어떤 평화의 기운을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작은 파장과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살아있는 예수의 정신, 예수가 만일에 21세기에 한반도에 살았다면 어떻게 활동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여야 정치인 또는 시민사회 운동하는 많은 활동가들한테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성서에서는 예. 복음서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활동한 행적들이 나오는데 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결국은 그 성전 체제라고 하는 예. 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네. 성전 체제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죠. 네. 네. 그래서 특히 그 당시에는 미슈나라고 하는 613조항이나 되는 방대한 그런 생활 규제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백성들을 계몽하고 네. 끌고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네. 예수님은 그런 어떤 체제 이런 밖에 계셨던 분이죠. 네. 네. 밖에 계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셨던 분인데 네.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네. 네. 식탁을 만들어서 네. 네. 함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 그런 세상을 꿈꾸신 거예요. 그게 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체제와 계속 예수님은 부딪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학자들은 안식일법이라고 하면 네. 그 미신화법에 의하면 39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요. 네. 두 글자 이상은 써서도 안 되고 지워서도 안 돼. 이런 게 들어 있어요. 네. 네. 아주 교조적으로.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율법 체제를 보신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을 보신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율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네. 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이 보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창기라든가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된 사람들이었죠. 네. 네. 죄인이었고. 네.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규범과 제도들이 있지만 네. 예수님은 아마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네. 네.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고 네. 네. 사람에 대한 관심 네.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예수님이 이 세계 유일에 남아 있는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남쪽에 지금 살아 계셨더라면 바로 통일운동 사람 하시겠죠. 우선, 인간 중식 이런 정신을 가지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죠. 또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했겠죠. 그렇죠. 예. 예. 오늘 말씀 정말 좋습니다. 예, 내용도 감사합니다. 좋고 목사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예. 통일을 위해서 계속 헌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